1991년 7월 25일 새벽, 일본 후쿠시마현의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 마을인 후네이키마치에서 전 세계 범죄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겨우 7살이었던 어린 소녀 이시 마이양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수많은 미제 사건 중에서도 유독 끔찍하고 기이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폐쇄된 집안에서, 그것도 일가족과 손님을 포함해 무려 11명의 사람이 함께 잠들어 있던 건물에서 아이가 흔적도 없이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본의 3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 사건 중 유일하게 알리바이가 불분명한 유력 용의자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한 채 영구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날 밤 그 닫힌 문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건이 발생한 이시 마이양의 집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이의 아버지인 이시 케니치는 지역에서 제법 큰 규모의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집은 살림집과 사무실, 그리고 직원의 숙소까지 겸하는 매우 넓은 독특한 구조의 2층 건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7월 24일 밤, 이 거대한 집안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이의 부모님과 두 남동생, 마이의 조부모님, 그리고 케니치의 친척 조카인 17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케니치의 회사 직원이자 조카의 남자친구였던 20세 청년 K가 1층 방에 상주하고 있었고, 마이 어머니의 친구가 맡긴 두 어린 딸까지 총 11명의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극이 시작된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겉보기에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마이와 놀러온 친구들은 밤늦게까지 1층에 있는 직원 K의 방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 9시쯤 마이의 조부모는 K의 방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했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밤 10시 30분경 마이의 어머니는 2층 침실로 올라가 마이와 두 남동생, 그리고 놀러온 친구들을 모두 확인한 뒤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아버지 케니치 역시 밤 11시쯤 침실로 들어와 가족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깊은 잠에 빠져든 새벽 시간, 집안은 정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7월 25일 아침 5시 20분경, 눈을 뜬 마이의 어머니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같이 자고 있어야 할 7살 딸 마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온 집안을 뒤지며 마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어디에서도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마이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잤던 두 남동생과 친구들은 아무런 기척도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낯선 괴한이 침입해 마이를 강제로 끌고 갔다면 아이가 비명을 지르거나 옆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잠에서 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해 그 누구도 아무런 소리나 이상한 기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색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안의 그 어떤 문이나 창문에서도 외부인이 강제로 침입한 흔적, 즉 파손이나 강제 개방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역시 잠겨있는 상태였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외부인의 범행이 아니라 집안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거나 마이가 아무런 경계심 없이 스스로 따라 나설 만한 내부인 혹은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날 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의 행적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모든 수사망은 단 한 사람, 1층 방을 쓰고 있던 건설사 직원 20세 청년 K에게 집중되었습니다. K는 마이의 17세 사촌 언니와 연인 관계였으며 평소 마이와도 매우 친하게 지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이 K의 당일 행적을 추궁하자 그는 매우 수상하고 모순적인 알리바이를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K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7월 24일 밤 11시 30분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조용히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는 약속 장소인 근처 역으로 나가 새벽 2시까지 친구를 기다렸지만 친구가 끝내 나타나지 않아 혼자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새벽 5시 30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K가 지목한 친구를 찾아가 조사한 결과 그 친구는 K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K가 주장한 한밤중의 알리바이는 완벽한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이시희 가문의 집 근처 도로를 지나던 택시기사로부터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됩니다. 택시기사는 마이의 집 앞에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차 조수석에 마이 양과 나이대가 비슷한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있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K가 몰던 차량은 정확히 하얀색 승용차였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와 타이밍이 K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K가 거짓 알리바이를 대고 있다는 점과 택시기사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K가 마이를 차에 태워 어딘가로 데려가 유기했거나 납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한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K의 차량을 샅샅이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의 머리카락, 지문, 옷가지 섬유 등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어떤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K는 거짓 알리바이가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의 실종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일본 사법체계상 명확한 물증이나 본인의 자백이 없으면 용의자를 구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었기에 결국 경찰은 K를 혐의 없음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K가 풀려난 이후 수사는 완전히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수백 명의 인력과 수색견을 동원해 후쿠시마현 일대의 산과 계곡, 폐가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마이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당시 마이는 얇은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고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집을 나가 멀리 이동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마이를 안고 나갔거나 차에 태워 멀리 이동시킨 것이 확실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자 일각에서는 K 외의 다른 가족들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잔인한 음모론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딸을 잃은 부모였습니다. 마이의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전 재산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전국에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에 출연해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초능력자나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집안 곳곳을 뒤지고 땅을 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와 고통 속에서 마이의 가정도 결국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수십 년이 지났고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이제는 범인을 잡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영구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1991년 그 뜨거웠던 여름날 밤 11명의 사람이 함께 숨쉬던 다 다친 집안에서 7살 소녀이시 마이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정말 유력 용의자였던 K가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한 완벽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내부자의 잔혹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아무런 유골도 유류품도 남지 않은 이 비극적인 사건은 지금도 일본 미제 사건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가슴 아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